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노머니 해피님 오늘 민주당 입당하셨다고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어디 갔다가 아주 재밌는 소리를 하나 들었어요. 아재 개그인데 참 재밌는 아재 개그를 제가 하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아주 좋아하는 핵이 있대요. 핵은 핵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핵이 있대. 그게 뭐냐? 탄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재미없나요? 네, 오밤중의 뉴스 재미없었지만 지금부터 본격적인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순데렐라님께서는 민주당의 수박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라고 하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특활비 지켜줄게, 검찰 로비 넘어간 민주당 국회의원 있다입니다. 네, 사실 이번 정기국회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요, 이번에 이 검찰의 특활비는 이번 국회에서 모두 없어지겠구나 라고 다들 예상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산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다는 것은 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가 있다는 얘기겠죠. 행정기관이든 뭐든 하여튼 누가 됐든 국민의 세금을 썼다면, 예산을 썼다면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썼다라는 기록을 남겨야 되고, 그 기록을 국민의 대표한테 제출해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민주국가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사실 국회에서, 의회에서 행정부를 감사하는 이런 모습은 오래전 중세 유럽에서도 있었습니다. 원래 중세 유럽의 왕들은 각 도시나 또는 이 중산층, 그다음에 거상, 이런 사람들한테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자, 이 세금을, 걷어들인 세금을 가지고 이 왕들은 혹은 귀족들은 전쟁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무슨 장사나 무역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자신들의 뭐 성벽을 수리하기도 하고, 또는 기사단을 운영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왔어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왕들이 도대체 어디에 돈을 쓰는지, 그렇게 많은 세금을 걷어가 놓고도 뭐 국방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성벽 같은 이런 방어시설을 수리하지도 않더라. 뭐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의 의회는 왕한테 가가지고, 자, 네 돈 어디에 썼노? 좀 꺼내놔 봐라 하고 감사를 하겠다고 설치는 적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의 이 국회가 가지고 있는 예결산권의 시작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예결산권, 국회가, 행정부가 쓰는 돈을 검토하고 감사하고 예산과 결산을 승인하는 것은 국회의 오래된 고유 업무입니다. 한 1000년 이상 된 거예요. 중세 유럽에서부터 있었던 겁니다. 1000년은 아니구나. 한 600년 정도 된 거네. 600년 정도 된 아주 오래된 전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예산에 대한 감사, 세금을 썼는데 감사를 받지 않는 예산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특활비죠. 다른 행정기관의 특활비는 대부분 이제 공개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쓴다는 것을 다 기록에 남겨요. 그리고 국회 감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사를 받지 않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이 바로 검찰의 특수활동비입니다. 지금요, 국정원도요, 국정원 예산을 다 승인을 받습니다. 국정원 예산 같은 경우는 예결위가 아니라
국회 정보위에서 그 승인을 받는 뭐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여하튼 국회의 통제를 받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특활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검찰 특수활동비예요. 없어지는 게 당연하죠. 게다가 특수활동비, 검찰 특수활동비가 왜 들어가느냐. 두 가지예요. 검찰의 정보활동, 그 다음에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있는데 검찰이 무슨 정보활동을 합니까? 없어져야 돼요. 한다면은 이제 앞으로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기밀을 요하는 수사. 그런데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검찰한테 수사권 주면 안 된다 그랬고요. 지금 현재 개정되어 있는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수사를 못한다는 것에 두 가지 외에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특활비가 많아요? 자,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없어질 것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 국회가 열리니까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해요. 아유, 그거 다 없앨 필요 있어?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이 특활비를 슬슬 살려주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생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동훈 탄핵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검사 탄핵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검사 탄핵을 무마하려고 하는 이런 조짐도 있고요. 여기에 민주당 쪽 의원들이 동조하는 조짐마저도 보이고 있습니다. 특활비의 문제가 아닌 거죠. 검찰의 로비에 착착 넘어가는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꽤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며칠 전 김도읍이 이렇게 뽀샤시하게 웃어요. 뽀샤시, 배시시, 배시시 웃습니다. 배시시 웃은 이유는 뭐? 한동훈을 민주당이 엄청 칭찬해줬대. 그러니까 김도읍이 감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웃었다는 겁니다. 법사위 오래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다 있네. 그러면서 분위기 좋아졌다고. 이런 덕담을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한동훈이 나눴답니다. 김영배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그 주인공이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날 이 화기애애한 한동훈과 민주당 국회의원 사이에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지켜보던 김도읍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유, 올해 예산도 잘 되겠네요. 예산 잘 되겠다고 얘기했어요. 아,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한참 좋다. 뭐 오래 하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요. 박범계 의원이 한동훈 장관 다 칭찬을 다 하시고 이런 일도 다 있네요. 그래서 허허 하더니 뭐 잘 될 것 같네요. 예산도 잘 될 것 같네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산이 잘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누가? 김도읍이. 자, 이 부분은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김도읍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산 잘 될 것 같다고. 자, 김도읍은 국힘당 소속이잖아요. 그죠? 이 국힘당 소속인 김도읍이 조금이라도 검찰한테 예산 한 푼 더 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이 특활비 같은 경우 얘도 지도 검사 출신이니까 특활비 안 없애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김도읍이 예산 잘 되겠다라고 했으면 이건 뭘까요? 이건 뭡니까? 예산을 더 준다는 얘기죠.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 특수활동비가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도읍이 예산 잘 되겠다. 예산 문제도 잘 될 것 같다. 이 말은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딱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특수활동비가 딱 떠올랐거든요. 참. 참.
벼멸구라고 하시는데 아마 볼까? 예, 나나님 벼멸구 저거 진짜라고 하셨는데 벼멸구 저거라고 하신다면 이거 김도부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 벼멸구처럼 생기기도 했네요. 자, 이래서 그랬을까요? 갑자기 한동훈의 태도 역시 상당히 고분고분해졌어요. 정말 한동훈이 고분고분해졌습니다. 얘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분고분한 적이 있었나? 국회에 나와가지고 한동훈이 고분고분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자, 한동훈이 고분고분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현재 열리는 국회가 예산국회인 거죠. 거기서 지가 까불어봤자 지가 설령 거기서 언쟁에서 이기고 지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밟는다고 해도 돌아서서 예산이 깎이면 지가 지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당장 내년도 검찰 예산이 대거 삭감될 위기입니다. 삭감하겠다고 하고 있죠. 재밌는 거는요. 검찰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제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는 지금 박용진이랍니다. 참 뭐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여하튼 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은 고분고분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 앞에서 고분고분해진 거죠. 당장 지 때문에 지가 말빨 세우고 지 자존심 세우는이라고 법무부 예산이 깎이게 되면은 법무부 공무원이나 검찰들로부터 빈축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비난을 살 거예요. 자, 한동훈 저 새끼 저거 말이야. 그거 계속 쓸데없이 말싸움하고 해가지고 법무부 예산이 확 깎였잖아. 그런 얘기 듣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특수활동비 날라가면은요. 한동훈은 이 전국에 있는 검사들로부터 그냥 비판이 쏟아질 겁니다. 돌멩이 맞느라 바쁠 거예요. 전국 지방검찰청은 물론이고 서울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에서 날라오는 돌멩이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특수활동비가 사라지게 되면은 사실 검찰총장이 일선 지검을 실질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수단 하나가 사라지는 겁니다. 보세요. 검사장이 되면은 검사장이 한 25명, 한 30명 정도 되는, 40명 정도 되는데 이 40명이나 되는 검사장 중에서 고검장은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딱 1명밖에 없어요. 사실 검사장이면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라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검사장쯤 되면은 말을 잘 안 듣는 데입니다. 근데 말 잘 안 듣는 이 검사장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뭐다? 돈이죠. 특수활동비였던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장을 건너뛰고 바로 일선 수사팀에게 바로 돈이 내려가서 검찰총장이 직접 이 수사팀을 통제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해요. 어떻게? 특수활동비만 있으면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검찰총장한테는 이 특수활동비가 정말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사라진다. 그러면 당장 이원석 검찰총장부터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특수부 검사들. 사실 걔네들이 뭐 할 게 있다고 특수부 해가지고 이렇게 밤낮으로 일하고 그러겠어요. 두 가지거든요. 승진하고 이 특활비 이런 정도예요. 자, 이게 없어지면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불만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것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이 지금 고분고분해진 겁니다. 한동훈이 괜히 고분고분해졌겠어요? 절대로 그럴 리 없지. 하지만 당장 예산이 잘리면 지 친정에서 욕먹게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별 수 없이 고분고분한 척 한 겁니다. 딱 이 시기만, 딱 요 시기만, 예산 국회 이 시기만 내가 고개를 좀 숙인다. 이러는 거예요. 아마 예산 국회 끝나고 예산 확정되고 나면요. 한동훈 다시 또 도도해질 겁니다. 시건방져질 거예요. 어깨 힘 쫙 들어갈 겁니다.
1년에 딱 한 번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을 무릎 꿇릴 수 있는 시즌이 딱 이 시즌밖에 없어요. 돈 안 줘버리면 그만이거든. 자, 그래서 고분고분해진 겁니다. 속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제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자, 그런데 한동훈이 고분고분해졌다고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참 답답합니다. 웃음이 나오나? 지금 웃음이 나오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이 그 잠시 좀 고분고분해졌다고 웃음이 나올까? 자, 게다가 지금 최근에 확인된 소식들이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국회를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로비를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사실 올해 2023년 검찰이 국회를 얼마나 많이 틀었습니까? 민주당 툭 하면 쳐들어와가지고 압수수색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도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약 1년 동안 검찰이 민주당 당사나 국회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실을 턴 거는 제 기억으로도 대여섯 번이 넘어요. 그때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낙엽 떨어지듯이 우수수수수 떨어졌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벼를 수밖에 없죠. 지금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무기가 예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검찰은 검찰들대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야, 지들이 민주당 쳐들어갈 때는 잘 쳐들어갔는데 신나게 들어가 놓고 이제 슬슬 걱정되는 거야. 돈이 안 나올까 봐.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검찰이 현재 로비를 시작합니다. 근데 오래전부터 검찰이 로비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검찰은 오래전부터 자신들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국회를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로비를 합니다. 생전 검찰에 안 갈, 국회에는 안 들어갈 것처럼 자신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는 아주 사는 세상이 다르고 국회의원들은 아주 비리투성이고 지들은 아주 깨끗한 고고한 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검찰들이 굽실거리면서 국회의원실을 돌아다니죠. 그게 언제다? 예, 항상 검찰 관련 이슈가 국회에 걸려 있을 때. 그 과거에 검찰 개혁을 할 때 이때 뭐 수사권 조정 문제 이때가 나왔을 때도요. 검찰이 진짜 의원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상당한 로비를 했었습니다. 뭐 그때뿐만이 아니라 뭐 옛날에 공수처 만들어질 때도 그다음에 과거 상설특검 만들 때도 검찰이 계속 국회를 싸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팀을 만들어서 로비 팀을 만들어 가지고 뻔질나게 국회를 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보면은 실제로 검찰 안에 이 국회로 파견 근무가 되는 국회 협력관이 있어요. 이 협력관이 상시적으로 국회에 파견돼 있는데 여기 플러스 해가지고 추가로 인원을 파견받아 가지고 뻔질나게 로비를 하러 다닙니다. 저도 몇 번을 봤어요. 아는 검사들이 국회의원 방을 막 들어가는 거야. 민주당 국회의원 방도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서 아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해. 그렇게 꼿꼿하고 뻣뻣하던 그렇게 거만하던 검사들이 그렇게 굽실될 수가 없는 거야. 그 왜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로비하러 온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물어봤거든. 저 검사들 여기 와서 뭐 해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 검사들 이슈 있잖아. 그때 제가 알기로는 상설특검 그거 할 때였거든요. 그거 지들 얘기하니라고. 그래서 자기들 입장, 검찰의 입장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온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싸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때 검찰이 주 타겟을 어디에 잡았느냐? 민주당 안에서 중도 성향 의원들에게 로비를 집중한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 국회에서 뭐 국회 협력관인가 해가지고 검찰에서 국회에 파견된 뭐 그런 검사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주로 민주당의 강경 의원들, 이 강경한 의원들보다는 중도 성향의 의원들을 타겟으로 삼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검찰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로비를 했다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검찰한테 좀 우호적인 의원들한테는 자신들이 선물을 주기도 한다 그럽니다. 표현이 선물이었어요. 이 선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는 제가 집중적으로 캐묻지를 못했습니다. 묻는다고 해서도 답을 안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들은 그대로를 여러분한테 전해드립니다. 검찰의 우호적인 국회의원들, 그들한테는 선물을 준다. 선물이 뭘까요? 자, 이게 포인트겠죠. 자, 그런 검찰의 로비가 지금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요, 특활비나 경비라고 그러죠. 네. 특수목적 경비, 특경비, 그 다음에 검사 업무 추진비,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활비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검찰이 검사 업무 추진비를 대폭 늘렸어요. 특활비가 날아가더라도, 특경비가 날아가더라도 검사 업무 추진비에서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자신들한테 필요한 예산을 쓰겠다. 뭐 이런 흑막이 있었던 거죠. 자, 검찰 예산, 특활비, 특경비, 검사 업무 추진비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검찰이 열심히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싸돌아다닌대. 예, 지금 국회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검찰 쪽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국회의원회관들을 그냥 방방마다 찾아다닌다는 게 지금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검사 탄핵이나 한동훈 탄핵 얘기도 난데,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무마시키려고 한답니다. 또는 이 의원이 검사 탄핵이나 한동훈 탄핵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슬그머니 떠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원실을 돌아다닌답니다. 검찰의 입장을 설명하겠다. 검찰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검사 탄핵에 대해서 검찰 입장을 설명하겠다. 우리가 설명할 일은 아니지만 이 한동훈 탄핵에 대해서도 제가 의견을 좀 전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많이 싸돌아다닌다는 거. 계속 가서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검사들이 얼마나 이렇게 자기들이 필요한 목적이 있어서 설득을 하려 들 때는 얼마나 집요한 줄 아세요? 자존심도 없는 것 같아. 쏘아붙이고 짜증을 내고 외면해도 자기 하고 싶은 말 끝까지 합니다. 정말 놀랬어. 난 그때 그런 거 보면서 야, 저 검사 저거는 쟤는 자존심도 없나? 라고 합디다.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제가 한번 그걸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어느 의원실을 갔더니 검사님들이 오셨다 갑디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문을 닫고 나올 때까지 의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꼭 잊지 마십시오. 저희의 입장은 이겁니다. 하고 끝까지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 근데 의원은 듣는 둥 마는 둥 딴 데 쳐다보기도 하고 보좌관은 툭 쏘아붙이기도 하고 그러더라. 자존심 되게 많이 상하겠다. 안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검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어떡합니까? 내가 맡은 게 그건데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요, 자신들한테, 의원들한테 가가지고 기어라 하면 기는 거야. 그러면서 얘들이 자연스럽게 선물을 주고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 선물이 뭔데요? 기업들이야 돈을 뿌릴 것이고, 또 다른 정부 부처들은 그 의원실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지역구 민원 같은 거 이런 거 해결해주고 그런 걸 선물로 한다는데 검찰은 뭐가 선물인가요? 사건인가? 검사가 대답을 안 하더라고. 씩 웃고 말을 안 하더라고. 여러분, 검찰이 의원들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이거지. 로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말로 설득할 수 있으면 그거는 로비라고 하기가 어렵죠. 그냥 로비가 아니라 그거는 의견 전달, 의견 개진인 거죠. 그런데 로비가 되면은 뭔가 주고받는 게 있다는 얘기죠. 뭘 주고 뭘 받았을까요? 검찰이 받은 것은 검찰이 원하는 예산이나 검찰이 원하는
어, 제도 변경 혹은 뭐 수사권 조정 같을 때 검찰의 입장을 조금 더 반영하는 뭐 그런 거겠죠. 예, 검찰이 받는 선물은 딱 그거야. 그런데 검찰이 주는 선물은 뭘까? 예, 지금 다다다다닥 올라오시죠. 지금 캐비넷. 예, 뻔한 거지 뭐. 캐비넷이거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국회의원 하시면은요 관련된 그 고소고발 사건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 사건에 대한 원활한 처리겠지요. 자, 그리고 실제로 자연스럽게 그 의원실에서 걸려있는 사건, 이런 사건들을 자연스럽게 거론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만났는데, 예? 한쪽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할 수 있나? 하다 보면은 의원 쪽에서 검사한테 하고 싶은 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의원들 쪽에서는 그러겠지. 저만 해도 그래요. 검사 취재를 하러 갔는데, 내가 얼마 전에 어느 검찰청을 취재를 갔더니 이런 일이 있더라. 내가 기사는 여기까지 썼는데 쓰지 않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다. 야, 그러면서, 야, 그 문제더만.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검사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어이구, 개선해야겠네요. 라고 합니다. 자, 제가 실제로 하나 날려버린 검찰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검찰이 늘 자신감 있게 주장하고 있는 제도, 그게 뭐냐면은 검찰이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검찰에서 조정 제도가 있어요. 법원의 조정 제도가 있는데 검찰에서 진행하는 조정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조정 제도를 검찰청마다 개판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조정위원은 3명인데 막상 조정위에 들어가니까 1명만 딱 앉아 있고 검찰 측이 제시한 조정안을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윽박 지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내가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해보니 이런 일이 있더라. 내가 이걸 확 기사로 쓰려다가 내 건이 돼서 안 썼다. 남의 건 같았으면 썼을 거다. 라고 했었거든요. 결국에 지금 검찰청의 조정제도 지금 별로 사용이 안 돼요. 그 전까지는 검찰이 조정제도나 뭐 조정위원 이런 거 많이 만들어가지고 한참 홍보했었는데 더 이상 홍보를 안 해요, 이제. 왜? 그게 엄청 개판이거든. 자, 이런 것처럼 뭔가 의원 쪽에서 검찰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는 자연스럽게 관련 사건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뭔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쵸? 참.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 이미 넘어간 국회의원들이 많다는 겁니다. 검찰의 이런 여러 집요하고 또 다양한 그리고 정말 약점을 파고드는 로비 안 넘어갈 수가 없겠죠. 실제로 넘어간 국회의원들이 꽤 많을 거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취재한 분의 말씀은 그래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누구누구가 넘어갔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그거잖아. 넘어간 놈이 누구야? 도대체 어느 놈이 넘어가? 검찰들이 그렇게 로비한다는 건 알겠고 그래서 누가 넘어갔는데? 태도를 보면 드러날 거라고 하더군요. 오늘 저한테 이 관련 얘기를 하신 분은 이미 상당수 국회의원이 넘어간 것 같다. 누군데요? 누구예요? 나도 사실 뭐 확실하게 누군지는 모르겠고 하지만 태도를 보면 다 알지. 태도를 보면 드러나지 않겠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하고 의원실하고 뭔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검찰이 선물 주고 선물 받고 이렇게 됐다면 그걸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르잖아. 하지만 아는 방법은 딱 뭐다?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 알 거 아니냐? 라고 합니다. 태도가 정말 가장 극적으로 바뀐 사람이 누군지 보라고 그럽니다. 아니, 정확한 표현이 태도가 가장 극적으로 바뀐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디다. 예상을 크게 빗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자, 태도가 가장 극적으로 바뀐 사람이 있다. 그리고 예상을 크게 빗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한두 사람이 또 딱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얼마 전까지 이재명 대표 얘기를 막 하면서 검찰 그 국정감사 때 검사들한테 막 핏대 올리고 싸움박질을 하려고 했던 한 의원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의원이 이번에 한동훈을 보면서 배시시 웃대. 며칠 전까지 한동훈하고 언쟁을 벌였대. 근데 뭐 벌써 언쟁도 뭐 이렇게 이기지도 못했더만, 솔직히 발렸더만. 그런데 그 발렸던 놈이 뭐가 좋다고 갑자기 엊그저께는 또 한동훈을 보고 배시시 웃고 있대. 웃는 꼬라지가 옛날에 그 유호정이, 정의당 유호정이나 장혜영이 한동훈 보면서 배시시 웃는 거하고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극적으로 태도가 바뀌죠? 태도를 보면 드러날 거다. 극적으로 바뀐 사람이 있다. 예상 크게 빗나가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사실 몇 사람이 두두두둑 떠오릅디다. 참 안타깝습니다. 화가 납니다. 우리 민주 시민들이 피가 터지게 싸워가지고 얻어낸 민주주의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까먹는 놈들이 있고 그들이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며 정말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불킥 하고 싶어지죠. 네, 지금 쭉 올려주고 계신데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듣고는 되게 당황했는데 법사위 안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래요. 요약하면 그래요. 전현직 법사위원, 전직 법사위원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찰 출신이거나 법조인 출신, 이러는 사람들이 검찰의 주 로비 방향, 주 타겟층이 되는데 이 중에 상당수가 넘어갔고 뭐 전현직 법사위원이나 검찰 출신, 법조계 이런 사람들은 유심히 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태도가 극적으로 변한 게 있다면, 또는 극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예상 크게 빗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예. 제가 거의 말씀 다 드렸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분들 거의 대체로 맞습니다. 자, 더 이상 말하기도 힘드네.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